무기력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그 이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느낌입니다. 느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느껴보지 못하면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관심 갖지 않죠. 관심 갖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 돼. 우리가 자동차 사러 갔어요. 뭐가 있죠? 시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보고 운전해보고 승차감, 하차감을 맛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왜? 느껴보는 거지. 먼저 느껴보는 거지. 아직 내 차가 아니지만. 우리가 백화점에 푸드, 음식 코너 갔어. 뭐가 있죠? 시식이 있죠. 먼저 맛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구매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면 바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맛보니까 맛있네? 그러면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있지 않더라도 제가 했었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척을 잘해요. 척.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직 현실이 아니야. 현재가 아니지만 미래의 일을 내가 현재인 것처럼 먼저 앞당겨서 느껴보는 거야. 느끼면 바라게 되니까. 바라면 관심 갖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 미래가 현재가 되거든요. 보험사에서는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좋은 호텔에서 우수 업적자분들을 시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신입 때 그 행사에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행사가 있다는 걸 딱 듣자마자 그 날짜의 스케줄을 상담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그날의 삶의 1순위는 그 행사에 내가 참석해서 느껴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이미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지 난 느껴봐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이제 그날이 됐어요. 몰래 들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시상이 끝나고 문이 촥 열려. 몰래 들어갔죠. 원형 테이블에 수상자분들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 단상 맨 앞에 있는 정말 인자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조용히 귓속말로 인사드렸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신입 김영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선배님께서 받으신 트로피 좀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선배님이 황당해 하셨겠죠. 네? 예 하면서 빌려주시더라고요. 이왕 저 빌려주시는 거 저 꽃다발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배님이 받은 꽃다발도 빌렸어요. 마지막으로 선배님 저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진도 찍었어요. 남의 꽃다발, 남의 트로피를 들고 이 무대 단상에 올라온 겁니다. 아, 상을 받으면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박수 부대가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이 무대에 제가 나온 거죠. 현실이 아니야. 현재가 아니지만 나는 이 미래의 일을 제가 끌어와서 느낀 거죠. 느껴보니까 어땠을까요? 와, 반드시 해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개월이 지나서 2분기 때도 제가 달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왔습니다. 또 방문했더니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 선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다. 한번 제가 시도해봤으니까 이제 경험이 알겠죠. 아, 미리 갈 필요도 없는 거야, 행사. 끝날 때쯤에 딱 동선 봐서 눈치 보다가 딱 들어와서 그 선배님한테 또 인사드렸죠. 선배님, 저 기억하시죠?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올라가.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느꼈어. 자, 첫 번째는 저도 너무 신기했고 재밌고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긴장도 했지만, 자, 두 번째 제가 내 트로피가 아닌 남의 트로피, 남의 꽃다발을 두고 내가 시상자인 양 쫙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번째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이랑 다르더라고요. 창피하더라 이거죠. 와, 내가 3분기 때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달성해야겠다. 더 도끼를 품게 되더라고요. 왜? 창피하기 싫은 거예요. 3분기 때는 제가 달성자로 왔고 4분기 때는
제가 그 사사분기 챔피언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그 시간에 그 행사에 참석했던 저와 그 행사는 나랑 다른 일이야. 왜? 나는 달성자가 아니니까. 참석하지 않았던 제 동기들은 어땠을까요? 제 동기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인 거예요. 저는 제 일이 아니지만 제 일인 양 느껴봤다라는 거. 느껴봐야 됩니다. 느껴봐야 돼.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물주가 아니면 건물과 관련돼서 고민하지 않겠죠. 내가 건물주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건물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야 돼.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껴보고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환경입니다. 환경. 시승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그 매장에 가야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느껴보지 못하죠. 영상으로만 봐도 느끼지 못해요.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안에 집에 가봐야 돼.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나약합니다. 저도 나약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제가 월 1억을 달성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월 1억을 번다고 계속 올렸어요. 스스로 창피하고 민망했지만 계속 저 스스로 도끼를 품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현실이 됐죠. 저는 늘 제가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느껴보고 척하고 환경을 만듦으로써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 돼야 됩니다. 월 1,000만 원을 내가 못 벌고 있으면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야 돼. 아, 그건 남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지금 못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꾸 신경이 쓰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신경이 쓰여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죠. 하지만 비교하면서 꼭 필요한 건 하나 있어요. 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했는데 나는 왜 못해? 제가 했으니까, 김용준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나는 어떤 걸 느껴봐야 될지, 뭘 느껴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죠.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클래스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이 마라톤이라든지 장거리 달리기 게임에 있어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들이 원하는 건 정상까지 42.195 완주가 아니에요. 이들은 30km까지 내 파트너가 1등을 할 수 있게끔 30km만 보고 죽기 살기로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우승이 아니다. 페이스메이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나갈 때 멘탈을 다시 잡아주고 동기부여가 없어졌을 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시간 관리가 안 될 때 시간 관리 할 수 있게끔 계속 뼈 때리는 말들로 허튼 생각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어떤 페이스메이커가 있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실력도 뭐 여러 가지 행운도 따랐지만 저는 인복이 많았다. 인복.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교 생활을 했거든요. ROTC 출신입니다. 정말 재밌었던 건 저와 함께 같은 부대에
같은 중대에 배속된 제 옆 소대장이 육사 출신이었고 전국 2등을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07년도 한 해에 저는 군번이 12659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12659등이라는 거야, 제 실력이. 그런데 이 친구, 제 옆에 소대장은 육사 출신의 07-0002입니다. 저는 군 생활에 뜻이 없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대신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전역하자. 저와 함께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비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국 2등인 거야.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친구만큼만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나는 07년도에 임관한 장교 중에 1등이다. 전국 1등이다. 네, 제 목표 자체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인성이든 업무 평판이든 체육대회든 무조건 이 친구만 이기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이 친구가 출근하는 시간보다 무조건 더 빨리 출근했고 이 친구가 퇴근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 친구가 인사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했고 업무 관련돼서도 절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역할 때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가 전역할 수 있었다는 거. 영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연봉 1억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 입사한, 저랑 합숙을 들어간, 저랑 24시간 매일 같이 보낼 수밖에 없게 된 제 동기는 처음부터 목표가 연봉 3억이었어요. 저는 연봉 1억이 목표인데 저의 3배 목표를 갖고 있는 동기를 만난 거예요. 연봉 3억을 목표로 뛰는 동기랑 연봉 1억을 목표로 뛰고 있는 저 달랐겠죠. 그럼 저는 이 친구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만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더 똑같이 퇴근할 때도 더 똑같이. 자, 저는 계약을 받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동기한테 전화했죠. 어디야? 이 친구는 그 저녁 11시에도 자기도 계약을 받고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만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때요? 아, 지기 싫은 거예요. 나도 일해야겠다. 저도 또 전화했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가 높은 제 동기를 만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함께 연봉 3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제가 갖고 있는 이 눈높이를 더 뛰어넘어서 제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게끔 좋은 페이스메이커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내가 자극을 받고 정말 이 사람만 보고 내가 따라간다면 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처음 가졌던 목표보다 훨씬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지하려고 네. 계속 하는 루틴이 있으세요? 아, 저만의 강력한 루틴 3가지가 있죠. 시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심기, 첫 번째 시각화, 두 번째 심상화, 세 번째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각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건강하라고 영양제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까먹고 안 먹는 거예요. 아, 맞다! 여보 먹었어? 아, 맞다! 깜빡했다! 아, 맞다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관문 앞에다가 세팅을 해놨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갈 때 어때요? 눈에 보이니까 먹게 되더라 이거죠.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노출시킬 수 있게끔 계속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매년 새해가 되면 9가지 목표를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오래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 내가 직장에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 내가 우리 가족에서 가정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베풀고 싶은 목표 3가지. 총 9가지를 적습니다. 이 9가지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9가지를 제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놨습니다.
휴대폰 매일 켜잖아요. 매일 본다라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니까 제가 어때요? 보이니까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주변에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심상화입니다. 심상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면 바라지 않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저는 항상 요새 유튜브에 너무 좋은 명상할 때 들을 수 있는 좋은 노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딱 틀어놓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제가 가졌던 9가지 목표 있죠. 저는 5월 달에 곧 3번째 책 출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대형 서점에 자기계발 탑10 안에 제 3번째 책이 꽂혀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너무 하고 싶겠죠. 그리고 실제로 교보문고에 갑니다. 실제로 대형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상상합니다. 내 책이 여기 꽂혀 있는 모습을 느껴보는 거죠. 정말 하고 싶습니다. 상상합시다. 저는 부모님한테 1억 드린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그 날인 양 현금 1억을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영화에서처럼 이 돈다발을 엄마 이거 엄마 거야 라고 하면서 뿌리는 걸 상상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라게 핏빛처럼 정말 핏빛처럼 선명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명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기록합니다. 기록하. 저는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제 인생을 기록합니다. 매일 자필로 다이어리를 적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김영준 씨는 작가가 되셨나요? 매일 15년간 일기를 써보십시오. 글솜씨가 늘 수가밖에 없습니다. SNS를 저는 하루에 5개씩 올립니다. SNS를 올리려면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일기를 쓰려면 뭐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사람들은 그만큼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를 볼 때 생각할 필요 있나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웃고 떠들고. 하지만 예술 작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술관에 갔을 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작품은 뭘 의미하고 뭘 전달하고 싶은 건가? 생각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능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예능이 아닌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될 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매일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이 동기부여 그 시심기를 네.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샤워라든지 세수라든지 양치질 언제 하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한 번 하고 잠들기 전에 저녁에 한 번 더 하죠. 하루에 2번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심기는 샤워랑 똑같다. 아침에 한 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 취침 전에 한 번, 하루 2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딱 2번만 하십시오. 시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왜 그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여기 서울 청계산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절실함도 다를 거고 또 이 산의 정상 높이도 다르겠죠. 네. 그런 것도 물론 차이점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명은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목숨까지는 걸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청계산 아니겠죠? 우리 청계산 가려면 뭐 준비하면 되죠? 초콜릿, 오렌지, 김밥, 그리고 가벼운 배낭에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산뜻하게 준비해서 또 올라가다가 어때?
힘들면 아유 빨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을 준비할 때부터 이 마음가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 상황, 눈 산사태로 인해서 실제로도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부터 마음가짐, 태도가 다르니까 준비 기간도 다를 거고 준비하는 물도 다를 거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시작하는 것과 목숨을 걸고 있지 않아서 시작하는 사람, 결과값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시작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당연하죠. 실패는 있을 수 있는 확률이니까.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이 일을 해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임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치가 나한테 쌓여져 있죠. 에베레스트 한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에서 하차했더라도 경험했던 사람은 어때요? 청계산은 어때? 눈 감고 올라간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눈높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낮은 목표가 아닌 가슴이 뛰는 큰 목표,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숨 걸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청계산 갈 거면 목숨 안 걸잖아. 근데 내가 한번 에베레스트한 이 분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끝판왕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불가능한 꿈을 갖는 겁니다. 불가능한 꿈을 가지면 내가 해야 할 일로 넘쳐나죠. 목표가 높으면 해야 할 일로 내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낮으니까 지루한 겁니다. 목표를 높이십시오. 불가능한 꿈을 꾸세요. 그럼 단장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왜 그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네, 저는 첫 번째 제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동기부여죠.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어린 시절 저의 무의식 속에는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 어머니는 힘드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는 지금도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성공은 저희 아버지랑 반대로 사는 거였어요. 술 먹고 싸우지 않고 돈에 대한 경제관념, 우리 가족을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게 제 어린 시절의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랑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는데 나는 좋은 차를 타서 내 가족을 항상 내 차에 태워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게끔 수고스럽게 고성스럽게 하지 않겠다. 제 늘 어린 시절 무의식 속에는 돈에 대한 결핍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직장이 아닌 세일즈 분야를 선택하게 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동기부여. 돈을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현금 1억의 용돈을 드려보는 게 제 20대 때 꿈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쓸 거 쓰고 모을 거 모으고 우리 어머니한테 1억 드릴 목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3년 만기 적금을 넣으려면 한 달에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대 때 일반 직장 다녀서 한 달에 신입 때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과감 없이 내 올바른 지식과 체력만 있으면 내가 하는 만큼, 판매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영업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이 보험 영업을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씩 벌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자면서 치열하게 살았죠. 그렇게 돈에 대한 결핍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3년 안에 부모님한테 1억 드린다라는 그 한 가지 정말 강력한 목표 하나만 보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의 경험,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현실로 이뤘고 그때 쌓여져 있는 저의 모든 경험, 자산들이 저를 지금 1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결핍이 이제 사라졌겠죠. 동기부여도 계속 바뀐단 말이죠. 저의 두 번째 동기부여.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나를 무시한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어느 분야든 솔직히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라인 타기, 정치질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오로지 내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올라가고 싶은데 제가 관리자로 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상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복수하고 싶더라고. 너무 보기 싫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늘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직업이든 다 또라이가 있기 마련이고 정말 너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분을 매일 봤어야 돼요. 왜? 내 상관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당신에게 나는 반드시 복수한다. 성공한다. 복수심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강력한 동기부여죠. 지금 제가 성장하고 성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유튜브 구독자 채널 50만 채널에 제가 출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에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 거절 당한 걸 포기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채웁니다. 복수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당신 채널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 가치를 내가 더 높이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구독자 50만 채널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내 가치와 실력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복수심을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이죠, 책임. 과거의 보험사에서는요,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보험사에서 채용을 할 때 미혼자들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혼자들만 채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혼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있으니까. 미혼자들은 덜 절박하겠죠. 기혼자만 채용합니다. 기혼자만 채용하는 거야. 네. 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책임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는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아직 자녀는 없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족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관리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업을 할 때는 나만 잘하면 돼. 내 실적만 신경 쓰면 돼. 하지만 현재 저는 전국에 500명 영업하시는 분들을 책임지고 성공을 돕고 있는 사업단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식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책임감. 책임감. 내가 함께하는, 나를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흔들리면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핍, 복수, 이 책임감, 세 가지 강력한 동기부여로 현재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다시는 없는 이 인생, 치열하게 살 이유가 없나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큼